자, 밑보록 럭스입니다. A7 55 TFSI 요게 S라인 주행 리뷰로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축하할 게 조금 있습니다. 이제 자축이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럭스TV가 7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7만 구독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진짜 10만 가는 거 아닌가요? 가야죠. 꿈의 숫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럭스TV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같은 숫자인데 앞으로 더 정말 10만 아니 뭐 20만 30만 100만까지 갈 수 있는 럭스TV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샵. 자, 이실직고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게 앞에 외관 리뷰나 이런 걸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왜 옷이 바뀌었지? 뭐 이럴 거예요. 같은 옷을 굳이 입고 올까 했다가 머리 색깔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전에 찍었었던 영상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캠 바꿨습니다. 메인 캠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촬영이 제 촬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외관 리뷰, 옵션 리뷰를 나가고 밑에 있는 리플들을 좀 읽어보고 제가 좀 왔어요.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외관 리뷰를 찍었었던 그 당시에는 또 G80이라는 모델이 아직 출시가 안 됐었을 시절인데 사람들이 여기 밑에다가 이제 G80과 지금 비교하는 G80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같이 엮어서 여기 밑에 리플을 또 달아주시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G80을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엮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또 우리가 시승이 G80 시승이 물론 현대차에 제공을 받지는 않지만 내일 또 잡혀 있어요. 네. 그쵸. 잡혀 있고 그거는 또 이제 G80에 관련된 영상은 요번 주말 정도에 나가도록 하겠지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럭스가 G80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것들하고 같이 엮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차량 A7의 경쟁 차종을 얘기하면은 벤츠에서는 CLS가 있을 것이고 요거와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아마 이제 CLS를 제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CLS 400D 지금 이제 그 다음에 450 요 두 가지를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8 시리즈 그리고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G80 요번에 신형으로 나온 G80 그 정도가 지금 비교 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비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일단 이전 세대 CLS 오너였고 그 차를 한 3년 가까이 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 시리즈를 몰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가 이렇게 완전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의 아우디들이 현 세대의 지금 아우디와 달라지는 그 경계선에서 제일 먼저 바뀌었었던 게 아우디 R8 신형이잖아요. 그 R8 신형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형으로 나온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R8하고 되게 비슷한 직경을 또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MMI라든가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거의 다 동일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의 신형의 이런 바디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서의 전달도 A7을 리뷰하는 입장에서
제가 되게 자신있게 이 A7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되지 않을까. 제가 8 시리즈를 구매하기 전에 이 A7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치? 우리가 A7 나오면 한번 타고 싶다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A7을 저는 CLS를 그 전에 운행하던 입장에서 기다렸었고, CLS를 사실 CLS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400D AMG 라인을 계약까지 제가 하고 있었고, 아시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CLS 400D가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일단 기다리면서 A7이 작년에 초반에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A7을 기다리고 또 있었죠. 그러다가 전부 다 안 들어올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뭐 S클래스를 잠깐 타다가 지금 8 시리즈로 오기로 했지만, 사실 제가 이것을 기다렸던 입장에서 8 시리즈와의 어떤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8 시리즈를 요걸 같은 어떤 카테고리에 놓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너 입장에서 얘랑 8 시리즈랑은 사실은 비교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차종을 비교할 때 이 차 살까 저 차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차의 어떤 뭐 포지션이라던가 차의 어떤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 이 차 가격 얼마인 줄 알아? 이게 9천? 1억이 안 넘어요? 안 돼. 1억이 안 돼. 프로, 완전 프로옵션인데 그것도 좀 더 얘기할 텐데 9,500 얼마야. 지금 이제 개소세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낮게 9,300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다가 뭐 리스사 뭐 쓰는 데에 대해서 뭐 할인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9천 중반이야. 근데 8 시리즈가 얼마인 줄 알아? 1억 3천 중반이야. 그러니까 얘랑 8 시리즈랑 차이는, 얘랑 지금 CLS랑은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 많이 안 나는데 8 시리즈랑은 차이가 4천 정도 차이나. 그러면 4천만 원 정도의 차이면은 되게 많이 나는 거거든. 등급 하나가 바뀌는. 그치. 세그먼트 자체가 위로 확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몰아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얘랑 다른 그런 세그먼트로 설계를 했다,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달라,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8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몰면서 8 시리즈랑 비교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CLS랑,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탔었던 그 CLS, 그 다음에 이제 풀체인지로 바뀌었었던 그 CLS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금 뭐 주행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CLS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8 시리즈와 CLS A7 세 가지를 놓고 경쟁을 해서 얘기를 할 때 8 시리즈는 포지셔닝 자체가 달려요. 얘랑 CLS는 E클래스, CLS 같은 경우는 E클래스, 그 포도 세단이잖아. 그쵸. 걔를 가지고선 지붕을 낮춰서 만든 거란 말이야, CLS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6랑 같은 바디 프레임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사실은 승용차로 개발이 된 프레임인 거잖아. 그쵸. 승용차라는 것은 달리는 차가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달리기 위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안에 실내 공간도 넓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좀 스포츠카처럼 보이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승용차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몰아보면 알겠지만 시동 걸 때 소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뭐 배기음이 부릉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없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엔진도 지금 3.0 엔진인데 막 스포츠성을 위한 그런 엔진은 아니야. CLS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주행 감각이나 이런 안에 댐핑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냥 되게 편안한 그런 세단을 위한 베이스로 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지, 전혀 스포츠성을 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 8 시리즈는 달라. 일단 8 시리즈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게 그랑 쿠페이기는 하지만 투도어 쿠페 있잖아. 그게 먼저 나오고 그랑 쿠페가 그 다음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를 달리는 차를 위해서 약간 설계한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디젤이라 하더라도 뭔가 액티브한 사운드를 위해서 뭐 되게 시동 걸 때도 뿌랑하고 걸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타보거나 몰아보면 알겠지만 승차감도 굉장히 하드하고 단단하고 반응도 되게 즉각적이고, 그래서 걔는 얘랑 같이 경쟁을 붙이면 안 돼. 좀 다른 차의 세그먼트로 걔네들이 BMW가 설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벤츠의 GT43하고 붙이는 게 사실 맞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S 그거랑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주행 느낌을 보면
그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형적인 세단입니다. 근데 A6를 제가 타봤거든요. A6랑은 또 다른 어떤 승차감의 느낌으로 또 만들어놨어. 참 희한하게 같은 프레임화들을 가지고서. 근데 이거는 내가 전에 E 클래스를 탔고 그 다음 CLS를 탔거든. 네. 근데 둘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똑같잖아. 프레임이 똑같은데 차를 몰아보면 물론 엔진은 다르긴 했지만 또 다른 차였단 말이야. 느낌 자체가. 물론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받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팅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얘는 A6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등급의 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되게 좀 더 승차감이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느껴져. 편안하지. 그 다음에 안에 지금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와, 특히 여기 꽈트로 딱 들어오는 거 꽈트로에 불 들어오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벤츠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우디는 이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많이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실내 공간의 화려함이 차량을 어떻게 보면은 그 대변해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 실내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실내가 불빛이 화려한 걸 더 선호해, 사람들은. 사실 나도 이거 무선 충전기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지만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 안에 LED가 들어와 있는 이거 하나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성능이 동일하다면 안에도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고. 그래서 지금 달려보면 주행 감각을 스포티성을 느끼기는 조금 힘듭니다. 오히려 더 어디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승용차, 저희 흔히 말하는 편안한 안락한 세단으로만 맞춰져 있는 게 훨씬 더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 지금 이것도 R8하고 동일하게 아우디들이 그런데 스포츠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어 버튼을 밑으로 딱 내리면 S의 스포츠로 바뀌고요, 옆으로 탁 하면 이제 기어 패드 시프트를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한번 몰아보면 일단 배기음 없죠. 지금 배기음이 있나요? 스포츠 모드로 놨는데 엔진음도 안 들어와요. 굉장히 조용하지. 방음에 신경 되게 많이 썼다고. 거의 없는 거지 이 정도면. 그치. 그래서 방음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뭐 배기나 이런 것들이 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앞 뒤로 전부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외부 소음이 거의 차단이 되어져. 그래서 제가 지금 스포츠 버튼을 놓고선 달리고는 있는데 많이 달라요. 저 앞에 있는 저 파나메라 쟤랑은 되게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스포츠 버튼이 별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차를 타면서 내가 스포츠 버튼을 넣고 와 쫙 하고 막 뭔가 좀 더 흥분된 마음으로 막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다. 절대 그런 차가 아니다.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다. 주행 느낌은 그냥 철저하게 소프트한,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그냥 세단의 베이스로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LS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도 맨 처음에 들었었던 게 1억 안 넘어요? 나 그랬거든. 왜냐면 이 차량이 사실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야. 레이저 라이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현재 S라인에 바디킷을 달고 있고 옵션도 뭐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다 레이저 라이트까지 들고 있는데, 보통 요 정도 옵션이면은 지난 세대, 이전 세대는 1억이 넘어갔었거든. 근데 얘는 지금 1억이 넘어가지 않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커. 그래서 괜찮네 가격이? 라는 생각이 분명히 이 차를 보다 보면 드실 거예요. A7 1억 넘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예전 차도 1억이 넘어가서 할인을 좀 해줘서 9천만원대를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출시가 자체가, 이건 출시가 자체가 9,500만원? 거기다가 지금 개소세 인하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6월달까지 계속된단 말이야. 6월달까지 된다면 이 차는 지금 사실 살까 말까 망설였었던 분들이 가격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고를 만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저희 벤츠 GL2 할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있었지. 네. 걔랑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약간의 연배 도움까지 효율성까지 주는 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100%의 기능이 다 살려있지는 않아. 70% 정도만. 왜냐면 인증 문제 때문에 안 돼. 왜? 아직 현대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우디에서 그러더라고. 현대가 채택한 그런 옵션들은 바로바로 인증이 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인증을 따로 나기 힘들어서 70%까지 막아놨대.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막아놨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이제 현대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지면은 예전에 우리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가 안 됐었어. 네. 들어가 있는데 안 됐어. 근데 그 현대가 쓰면서 같이 풀려진 거거든. 풀리는 거는 프로그램 한번 꽂아가지고 프로그램 딱 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 차가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됐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되게 되는 거지.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차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100% 활성화 될 수 있어. 코딩 한 번으로. 근데 그건 현대가 인증이 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메리트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우디가 이러한 가격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왜냐? 알겠지만 우리 이거 맨 처음에 너 나한테 사진 찍어서 놨는데 전송했었던 적 그게 있었지? 2년 전이에요. 그게 2년 전이야. 벌써 2년 전이야. 인증한다고 테스트하고 뭐 그래서 형님 이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녀 해서 인증 딱 봐도 이거잖아. 그치? 그쵸. 딱 봐도 요거였고 인증 테스트 한다고 돌아다녔었던 게 2년 전인데 이제 폭스바겐 사태 뭐 이런 것저것 때문에 미뤄주고 인증 안 나고 계속 또 미뤄주고 아우디가 그저 자빠지고 막 하면서 이제 인증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출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보기에는 아우디가 일부러 가격을 낮춘 거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사실 메리트가 되는 거지. 이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점을 생각하는 건 화려해. 그렇더라고. 이제 밑에 댓글에서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이 모든 게 다 터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조 버튼 이런 것들은 터치기 때문에 사용하기 운전하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요게 불편한 요소이긴 하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우리 MMI라 그러잖아.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이 내 거 지금 아우디 R8에서 신형에서 처음 채택되어졌었던 버추얼 콕핏 있지. 그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1세대라면 요거는 2세대 버추얼 콕핏이 지금 들어가 있대. 그래서 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설정 같은 거를 해서 눌러보면 안에 지도가 딱 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 여기다 전부 다 넣을 수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2세대로 넘어가면서 좀 다르게 계기판도 되게 다르게 많이 설정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2세대 버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고. 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뭐 옵션에 관련된 것들은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해. 그 다음에 마지막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자체 엔진 그리고 샤시, 프레임 이런 것들을 폭스바겐 그룹에서 전부 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이 3.0 엔진이 얘도 쓰지만 아우디도 쓰지만 포르쉐도 이 엔진을 써요. 벤틀리도 이 엔진을 써요. 응? 벤틀리가? 벤틀리도 이 엔진을 써요. 튠해가지고 더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샤시도 아시겠지만 파나메라랑 동일하게 지금 쓰는 것이고 프레임 같은 것도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과 포르쉐들과 같이 쓰기 위해서 그 정도의 또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또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위의 급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포르쉐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게 사실 이 A7을 타면서 계속해서 만족감이 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단점을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합시다.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너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얼마 안 남았다. 요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이야. 이거를 살 때 있어서. 그쵸. 내가 앞에 그 외관 리뷰도 영상에다가 제목을 이제 나와서 뭐 할 건데 라고 전놨잖아. 약간의 어그로성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을 거기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제 나와서 뭐 할 건데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 될 건데 하지만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우디도 머리를 쓴 거지. 뭐로 썼어? 가격적인 요소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생각했었던 것보다 1000에서 한 1200만원 정도 아예 출시 가격을 낮춰서 책정을 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거지. 어쨌든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경쟁 차종 중에서는 8시리즈, 제가 타고 있는 8시리즈가 최고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페이스리프트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게 단점일 수 있겠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단점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누가 밑에다가 댓글로 외관 리뷰에서 그렇게 써주셨다고, 1억 가까이 되는 차가 에어 서스펜션도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우디가 전통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잘 안 써요. MRC를 쓰죠.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과 MRC의 차이점은, 에어 서스펜션은 어떻게 조절을 하더라도 승차감 위주야. 그쵸.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댐핑 자체가 진동 같은 것들을 걸러줘서 승차감 위주로 만들어. 그러니까 벤츠는 자기네 이름값에 승차감의 위주의 세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LS, 우리 CLS를 타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CLS는 뭐 거의 승차감 위주로 굉장히 세팅이 많이 되어져 있다면, 얘는 이제 댐핑을 꽉 조여놨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MRC 같은 그런 서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더 서스펜션에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우디가.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극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이 두 차량이 이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벤츠를 타다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8시리즈와 RS를 타고 있단 말이야. 둘은 에어 서스펜션은 없지만 스포티감은 더 느껴져. 굉장히 승차감 위주로만 세팅을 한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정답이긴 하지만, 스포티성을 가지고서 같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힘들어. 그래서 사실 달리는 차는, 내가 CLS나 이제 AMG 차량들이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그 AMG 차량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스포츠성 직발 말고는 코너 이런 데서는 안 믿어. 근데 아우디는 RS7에서 우리가 알듯이 스포츠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겁나 타고 싶다 진짜. RS 진짜 해외에서 난리 났구만. 다 바르고 있죠. 다 바르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RS 시리즈가 다 바르고 있습니다. 얘네가, 아우디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그 난리를 치르고 정상화가 돼서 전 라인과, 얘도 이제 휘발유 라인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들어와야, 그 이외의 라인이 들어오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라인들이 다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 디젤 라인이 없다. 디젤 라인이 아직 없다라는 거. 그래서 TDI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55 TDI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게 들어오면 55 TDI 마지막에 A7 끝물에 할인까지 많이 해가지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팔았고, 그것도 뭐 토크감 장난 아니잖아. 그쵸. 그게 없다라는 거 아직. 근데 들어올 것 같아. 왜냐하면 독일에서 지금 디젤이 안 팔려요. 그래서 A6도 디젤 라인이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 그래서 A6는 디젤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많이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지, 한국 시장으로. 왜냐, 한국 시장에서는 디젤이 아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덜 받잖아. 그쵸. 그래서 Q8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시승기가 나올 것 같은데, Q8 같은 경우에는 디젤 라인이 TDI가 그때 서 있는 거 맞지? 네. 출시가 벌써 됐으니 아마 얘도 디젤 라인이 곧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디젤 라인이 없다라는 게 A7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너가 생각하는 A7 단점 같은 거 있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그 A7다운 디자인, 그렇지. 딱 그 아우디스러움, 아우디스러움의 어떤 정점이 그냥 있는. 딱 정점인데, 그냥 거기 그냥 그렇다고 장점이 막 엄청나서 CLS나 8시리즈보다 이게 더 좋다 이럴 만한 것도 없고, 그치. CLS랑 8시리즈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것도 없는 것 그렇지. 같아. 딱 그냥 그 라인들에 딱 그냥 어깨 나란히 하는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나?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래. 그치. 이게 2년 전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2년 전에 구형 CLS, 8시리즈도 없었던 6시리즈, 걔네들하고 얘를 경쟁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대박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때 타고 있었던 게 CLS 구형이잖아. 물론 페이스리프트 된 CLS라 하더라도 지금 풀체인지 CLS가 아니었단 말이야. 걔네 실내 기억하지?
그쵸. 올드했죠. 그 다음에 6 시리즈. 뭐 물론 6 시리즈도 가격이 메리트 하겠지만 어쨌든 2년 전에 얘가 나왔으면은 그냥 앞살이었을 거야. 근데 신형 CLS가 나오고 8 시리즈가 등장하고 거기다 G80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지금 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재고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에서 재고가 막 들어와야 될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독일 공장이 한 2-3주 정도 쉬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들어오기 힘들고, 지금 만일에 와서 나 이거 A7 사야지, 뭐 무슨 색깔 사야지 했는데 그 색상이 만일에 없다면 한 5월 말에서 6월까지는 기다려야지만 또 살 수가 있어. 종합해본 결과 여러분, A7은 A7입니다. 일단 저희가 A7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 대부분을 보면 A7은 일단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해요. 뭐 옵션이 어떻고 뭐 화려한 걸, 디자인, 맨 처음에 나왔을 디자인, 그리고 이전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선택을 했었던 거고, 트렁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실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저한테 만일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8 시리즈를 보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A7을 살 것이냐, CLS 400D AMG 라인을 살 것이냐, 아니면 8 시리즈를 살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가격적인 것을 다 떠나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A7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왜냐면 아우디 신형을, R8 신형을 내가 몰아본 결과 이전 세대에 있었던 아우디들하고 지금 현 세대의 아우디들 있지, 너무 달라. 특히 나는 막 치고 나가는 빠릿빠릿 쫙 해가지고 막 그런 이거 편하게 타려고 사실 운행하거든 나는. 그쵸. CLS도 사실은 이쁜 세단을 원했던 거지 스포츠카를 원했던 게 아니잖아. 왜냐면 스포츠카는 난 있으니까, 그거 기분 낼 땐 그걸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편안한, 그런 안락한, 그 다음에 이런 신형의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걸 9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면, 나는 일단 CLS에서는 디자인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얘를 골랐을 것 같아.